먼저 부산 2박 5 소식입니다. 안성희 부산시민 기자님께서 영화 우리들 무대 인사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예측 불허 깜찍한 배우들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장규현 부산시민 기자님께서는 부산 벽화봉사단 담쟁이가 그린 세상의 벽화 그리기 봉사 현장을 취재해 오셨는데요. 화기애애한 현장 분위기 함께 느껴보시죠. 영화의 전당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시네아트 페스티벌. 어떤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준다고 하니까요.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주세요. 7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피서객 맞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송정해수욕장의 휴가철 맞이 현장을 김영훈 부산시민기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산 2박 5에서 만나요. 소통공감 부산 발언 때 오늘은 그 이름도 생소한 직업 PEO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재밌는 이야기 기대할게요. 주민바다TV, 잘나가는 흥행영화에 꼭 나온다는 핫플레이스, 바로 부산바다인데요. 오늘 주민바다TV 영화 속 부산바다 모습 함께 보고 가실게요. 부산 시민을 통해 부산과 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통 비타민 MC 조민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이건 다이어트에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큰맘 먹고 시작한 다이어트. 하지만 무슨 공식처럼 다이어트 후에 찾아오는 요요 현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요 현상의 원인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단기간에 먹는 양과 활동량만 조절한 데서 비롯된 건데요. 무리한 절식으로 체중을 감량하면 우리 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사량이 줄게 되고 무절제한 식습관으로 몸이 원래 체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요, 저열량 식단을 유지하고 매일 꾸준히 조금씩 운동하는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무리하게 뺀 살은 이전 몸에만 못하다는 요요 현상이 주는 경고, 올여름에는 몸짱이 되기보다는 건강을 챙기는 똑똑한 다이어트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고 싶은 부산통, 오늘도 좋은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소식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2박 5입니다. 첫 소식, 부산통 예술 전문 분야 시민기자님 안성희님께서 저예산 독립영화 우리들 무대 인사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저예산 독립영화지만 입소문을 타고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그 소식 만나봅니다. 영화 우리들의 배우와 감독을 만나볼까요? 부산 역을 맡은 배우 최수인입니다. 즉흥적으로 대사를 그냥 자기의 말과 섞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형식의 말, 그걸로 했던 것 같아요. 배운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이만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민준군은 그새를 못 참고 뛰어나가네요. 사랑해주세요. 오늘도 같이. 지난 6월 16일에 개봉한 영화 우리들. 연기 경력 제로 우리 옆집 꼬마 같은 배우들의 티 없는 연기가 궁금하시다면요. 누구나 겪은 그때 그 시절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요. 영화 우리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벌써 2만 명의 관객을 돌파한 독립영화 우리들. 순수하고 깜찍한 배우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배우들을 바라보는 감독의 눈빛을 통해 훈훈함이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영화 우리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부산 시민기자이신 장규현 시민기자님께서 부산 벽화봉사단 담쟁이가 그린 세상 벽화 봉사 현장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벽화 어떻게 그려지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보러 갈까요? 학생부터 직장인, 가정주부 등 서너 명씩 조별로 짝을 지어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아주 즐거워 보입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한쪽 벽에 재밌는 캐릭터나 사물 또는 다채로운 그림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모인 담쟁이가 그린 세상이라는 부산 벽화봉사단입니다. 저희는 주로 좀 소외된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관공서나 아니면 공익을 위한 이런 단체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나가서 벽화를 그려드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 번쯤은 나도 벽화를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벽화봉사단 사람들 중에 미술 전공자들도 있지만 학창시절 미술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현하지 못한 직장인 등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벽에다 그림 그리는 일이 즐거워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작업을 다 끝냈을 때 이제 이거를 즐겨주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오늘의 벽화 공간은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통로와 지상과 연결되는 복도 벽면이었습니다. 조금 어둡고 또 비가 와서 공기가 습하고 후덥지근했지만 어둠과 더위를 견디며 다들 열심히 해준 덕분에 무사히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벽화를 통해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부산 벽화봉사단 담쟁이가 그린 세상. 앞으로 이들이 그려야 할 꿈과 미래가 담긴 벽화 속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민기자 장규현이었습니다. 부산 벽화봉사단 담쟁이가 그린 세상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그리고 미술 전공자가 아니어도 봉사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다음은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 시네아트 페스티벌 정보를 영화의 전당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 현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이곳은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 옆 숲속 공간입니다. 바로 시네아트 페스티벌이 열리는 중인데요.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12시부터 6시 오후 내내 야외 극장 주변 공간에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상상의 숲을 컨셉으로 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부산에서 활동하는 신진 작가들의 공간 예술 프로젝트인 시네아트 페스티벌에서는요. 아트 상품은 물론 먹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하고요. 전시와 공연, 마켓, 퍼포먼스, 체험 프로그램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 정말 매력적이죠? 뿐만 아니라요, 토요 야외 음악회와도 연계되어 있어서 가신 분들 후회하지 않을 즐거운 추억거리 남겨준다고 해요. 영화의 전당으로 놀러 오세요. 매주 토요일 아이들과 함께 영화의 전당 방문한다면 즐거운 추억 많이 남길 수 있겠죠? 시네아트 페스티벌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기자단 김영훈 시민기자님께서 본격적으로 피서객 맞이를 시작한 송정해수욕장의 다양한 이용시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꿀팁들을 알려주실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지난 7월 1일자로 부산시 7개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였습니다. 이곳 송정해수욕장도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송정해수욕장은 4개의 탈의장 및 편의시설과 11개의 파라솔 운영 구간을 지역의 봉사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정동 청년회는 7, 8월 총 60일간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 회원이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수익금은 자율방범, 자율방역, 송정천 지킴이 활동, 수해개청 지원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특히 송정동 해수욕장은
일부 구간을 지정해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 7개 해수욕장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야영장 텐트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송정동 새마을협의회 관변단체에서 그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사장 내에서 치사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현대구 송정동 해수욕장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로는 많은 에로점0구로 많은 편의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한번 보시고 즐기시고 또 많은 선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이름난 해수욕장과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해수욕장에 비해 많이 열악한 조건이지만 이번 16년은 80대 노부모 동반, 장애 3등급 이상, 다자녀 가정 등 관련 카드를 소지한 분들에 한해 파라솔 1개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등 송정 해수욕장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송정 해수욕장은 수심이 만만해 수영에 미숙한 분들이나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비세객들에게 추천하고픈 해수욕장입니다. 지금까지 부산방송 시민기자 김영훈이었습니다. 송정동 마을 주민들께서는요, 올여름 이곳을 찾는 많은 피서객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분들 덕분에 송정 해수욕장의 여름이 더 즐거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 알찬 소식들 고맙습니다.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할 말 많은 여러분께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소통공감 부산 발언대 시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이다 보니까요. 요즘 특별한 직업들이 많이들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대 위 공연을 기획하고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전해드리는 PEO라는 직업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오늘 이 생소하고 특별한 직업의 주인공 전시 컨벤션 기획자 허재호 씨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PEO 허재호입니다. 네, 직업을 PEO라고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좀 간략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PEO는 이제 프로페셔널 익스비션 오거나이저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전시 박람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 발언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PEO, PCO 하면 너무 어려운 단어다 보니까 통칭하는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에 대한 부분을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관심 있고 재밌게 좀 들려드리는 얘기를 좀 제가 풀어보자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허재호님이 준비한 발언 기대가 되는데요. 준비하신 발언 지금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네, 마이스 산업의 트렌드 리더, 네, 마이스 산업의 4세대 선두주자, 네, 허재호라고 합니다. 저는 약 한 10년 동안 마이스 산업에서 이제 종사를 해왔는데,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한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를 출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CEO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PEO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쵸, 조금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PEO하고 PCO에 대한 부분은 마이스 산업을 포괄하는 이제 그런 산업의 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마이스라는 단어가 이제 회의를 뜻하는 M, 미팅, 그리고 포상 관광을 뜻하는 I, 인센티브 투어, 그다음에 국제 회의를 담당하고 있는 C, 컨벤션, 그리고 나머지 이벤트하고 이제 전시 박람회를 담당하고 있는 E, 익스비션이랑 이벤트를 설명을 드리는 산업이고요. 부산에서는 10대 전략 과제 산업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특수하게 또 산업 부서가 별도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산업에 대한 부분을 활동을 하면서 좀 10년 동안 이벤트 산업부터 이렇게 변모가 돼갔던 이제 모습이다 보니까 이벤트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게 될 건데 마이스라고 하면 많이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었던 이제 일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재밌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듣기에도 생소한 직업인데 이 직업을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이제 제가 접하게 됐는데,
학창 시절이었죠. 고등학교 네. 때 이제 제가 부산에서 비보이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진짜요? 네. 비보이를 활동하다가 이제 무대 위에서 네네. 어떻게 보면 춤추면서 관객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 무대 위에서 이제 희열을 느낀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 속에 이제 남아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무대에서 활동했던 것 때문에 그 무대를 이제 디자인하는 네네. 공연 에이전시, 공연 기획자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갖게 돼서 공연 기획을 처음 담당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가 공연 기획을 또 에이전시 파트를 또 필요로 하는 전시 산업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컨벤션 센터를 제가 찾아다니면서 네네. 거의 이제 스텝 활동을 했습니다. 한 3년 동안.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컨벤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부산에 이제 백스코라는 센터가 생기면서 모토쇼라든지 뭐 에이펙 정상회담 이런 특화된 어떤 이제 산업의 어떤 행사들이 열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저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컸는데 우연한 기회에 정부 간의 회의라든지 그리고 대형 행사 네. 같은 걸 다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여태껏 어떤 공연이나 전시를 담당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컨벤션 국제회의 파트로서는요. 네. 지금 제가 거의 한 6년 전이었는데 부산에서 개최된 IAPC 항만총회라고 있어요. 전 세계의 항만에 관련된 이제 항만에 관련된 사람들이 네네. 정부 간 회의를 거쳐갖고 이렇게 진행하는 이제 국제회의 자리였는데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제 범어사가 있죠. 그 범어사에서 사찰 음식을 가지고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만찬 행사를 네네. 했던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부산에서 잘 아시는 이제 게임 박람회 네. 지스타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지스타 행사에서 넥슨관을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을 맡아서 네네. 기획하고 현장에서 운영하면서 연출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또 최근에 특별한 강의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네. 좀 해주세요. 지금 현대 시대에서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여성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죠. 있는데 네. 범죄적인 부분들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비하하는 어떤 이제 그런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힐링을 시키기 위해서 여성들을 위한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행사 명칭은 우먼인 토크라고 제가 지었고요. 네네. 완전 이제 여성들 대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소통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오시게 되면 여성들 제품을 통해 갖고 이제 뭐 메이크업도 받을 수도 있고 선물도 네.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커리어 상담까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행사로 이제 하나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좀 저도 참여해보고 싶을 정도인데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번 이제 행사는요 7월 20일 내일이죠. 내일 행사를 하게 되고요.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 컨벤션홀 3층에서 진행됩니다.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게 다시 직업 얘기를 돌아와서요. 네. 흔한 직업이 아닌 만큼 좀 앞으로의 꿈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포부 같은 게 남다를 것 같은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꿈이라는 게 저도 참 많이 바뀌었던 과거가 있어요. 직업이 요리사도 했다가 비보이도 했다가 네네. 뭐 방송국 이제 FD도 담당했다가 여러 가지 직업을 변모하면서 바뀌었는데 지금 제가 꿈꾸는 거는 어떤 부산의 어떤 남자로서 네.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게 장래적인 어떤 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사람들이 시민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이제 반응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너무 소극적이고 콘서트장 가더라도 막 춤추고 있으면 가만히 와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도 하나 좀 만들어 나가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 자체가 좀 더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저희 산업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문화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접하다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좀 밝은 이미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요. PEO에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PEO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PEO, PCO 그리고 마이스 산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대부분 접하는 일들 자체가 첫 번째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한 이유는 서로 사람과 사람 간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도 타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어떤 이제 이미지에 대한 재심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한 행사를 하다 보면 제2외국어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영어보다는 이제 중국어를 활용하는 걸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일단 관심이 있어야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스 산업이 너무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부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뭐 지스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스타, 모터쇼, 그다음에 해양 박람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이제 머릿속에서 안에서 이제 기획을 하는 행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가지고 기획자들은 하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이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행사가 뭐 잘 됐다 못됐다 판단하기보다는 느끼고 여러분들께서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길이 없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만들면 된다는 말도 있죠. 허재우님처럼 나의 꿈을 직접 만들어 간다면 취업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멋진 발언해주신 허재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자랑, 가족 자랑 아니면 공개 구혼도 좋습니다. 소통공간 부산 발언 때 나도 할 말 있다 하시는 분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바로바로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마이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웃음점도사 스마일메이커 민경이와 부산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 주민바다TV 시간입니다. 주민바다TV, 여러분, 부산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영화, 바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주민바다TV 영상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고, 찍고, 그리고 보는 한국 영화계의 간판 스타, 버라이어티한 영화 속 부산 바다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볼까요? 푸른 파도가 손짓하는 시원한 바다의 계절. 물놀이도 하고 선탠도 하고 파라솔 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가 진정한 파라다이스. 같이 갈래? 잔도 사줄게. 부산 바다는 항상 바쁩니다. 몰려드는 관광객과 놀아줘야 되고 틈틈이 영화도 찍어야 되니까 영화 속에서 만나는 부산 바다, 그 안으로 풍덩 들어가 볼까요? 너나 할 것 없이 빠져듭니다. 영어로 다이빙, 표준말로 물에 뛰어들다, 부산말로 고막기내리. 황해의 하정우, 김윤석 형님부터 마린보이 김강호 형님, 기술자들의 김우비 형님까지 대한민국 잘나가는 남자 배우들이 다 빠져봤다는 부산바다. 도대체 얼마나 치명적인 매력이 있길래. 진짜 죽습니다. 아, 강호 형님까지 인정? 그럼 고마, 우리도 시절이만 한번 빠져볼까요? 시원하게. 어이구 시원하다. 어이구 시원하다. 어이구 시원하다. 부산바다는 젊음의 바다입니다. 친구 두 번째 이야기에서 김우빈 형님이 오토바이 타고 누비던 그런 질풍노도의 바다, 방알리하고 청사포인데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거 혜소님 인생에 뭐 좋은 좀 해주이소. 아니요, 되기는 거죠 인생은. 인망해수욕장에서 요트 삼매경에 빠진 이분은 변호인의 강호 형님.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이렇게 파도에 자유롭게 몸을 맡기고 보트를 탄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것 같네요. 아, 부럽다. 좋겠다. 진짜 좋은 게 뭔지 아냐? 부산서 찍었는데 전부 서울말 쓰는 영화 좋은 친구들. 주지의 형님 집 참 좋던데 해운대가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 럭셔리 아파트, 바다는 뒷배경으로 살짝 깔아주고 뭘 해도 이쁘네요. 형님 이렇게 이쁜 촬영지 봤습니까? 아이, 택도 없어요. 부산 바다는 욕망의 바다입니다. 파도가 출렁출렁하면 뭔가 한탕할 수 있을 것처럼 가슴이 울렁울렁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도둑들이 해운대에 모였습니다.
차는 마카오에서 탔는데 빠지는 건 동백섬이고, 영화 은밀한 유혹에서는 배는 마카오에서 탔는데 들어오는 건 광안대교 밑으로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보세요, 직접 와보니까 영화보다 더 멋지구만. 이렇게 일만 하다 가면 억울하지 않아요? 일만 해야지, 쿨하게. 부산 바다를 제대로 즐기는 단골 행님들, 언뜻 포스부터 심상치 않죠? 민식이 행님이랑 정우 행님, 해종대 파도 소리를 음악 삼아 싱싱한 해에다가 소주 한잔,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요. 근데 술은 누가 잘 먹지? 아무래도 먹방 정우 행님이 더 잘 먹겠지?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맞습니다. 인생은 즐기는 자가 승자. 근데 그보다 더한 승자가 요 이탁하던데, 이게 누구? 깜철이 형님 아닙니까? 보아하니 송도 바닷가에서 이쁜 서울 처자랑 썸 타는 분위기인데, 배경 좋고 분위기 좋고 두근두근 낭만의 송도 바다, 파란 하늘 아래 탁 트인 수평선, 등대도 있고 모래도 있고 백사장도 이래 긴데 같이 걸어갈 이쁜 여자친구만 없네. 눈물이 안 난다. 바다의 도시, 영화의 도시 부산. 크고 넓고 멋진 부산 바다에는 젊음도 있고 낭만도 있고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한 매력이 파도처럼 철철 넘칩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고 찍고 보는 한국 영화계의 간판 스타. 올여름 부산 바다에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영화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추억 한 만들어 보시지. 자, 준비하시고 예. 근데 오늘은 레디 액션 누가 하노? 레디 액션! 욕망의 바다, 젊음의 바다, 그리고 먹방의 바다까지. 아니, 부산 바다는 도대체 이름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영화 그리고 배우라면 꼭 거쳐야 할 부산 바다. 앞으로도 멋진 명작들이 이곳에서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977님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콤한 땡초치킨과 간장 치즈치킨 먹었다고 보내주셨네요. 3944님입니다. 사료가 아닌 저희가 먹던 고기를 달라는 몽이 어떡하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2810님입니다. 영화의 전당,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고 시설도 멋있는 영화의 전당이에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영화의 전당 이야기만 많이 들어봤는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병륜님입니다. 등반 모임 저희 집 인근에 장산에 등산 갔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부산대 총동문회 산하 등반 모임에서 장산으로 등반 모임을 갔다고 하네요. 634m 정상에서 인증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사람들 반송 2동에 삼계탕 나눔 행사에 다녀왔답니다 하고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행복바구니라는 봉사단체에서 8년째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천마을 주민협의회입니다. 그림 그리기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동의대학교 국어국문 문해창작학과 전공 봉사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어린이 사생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중구입니다. 응급상황 대비용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지원했어요 하고 소식 전해주셨네요. 중구 여성자원봉사원 격려하는 행사와 후원금 전달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중구 여성자원봉사회의 구민봉사활동을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중구입니다. 상인대학 개강식 개최했다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영도구입니다. 블루베리 체험장 조성사업 성과 보고회와 마을 주민 화합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고 하네요. 일사천리 봉사단이 다문화 가정 찾아 집수리 봉사활동 해드렸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시 뮤지컬 영도할매 뜨거운 관심과 함께 마무리했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영도구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실시했다고 합니다. 영도구청장 배로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직원 볼링 대회가 열렸네요. 제9회 태종대 혹서기 전국 마라톤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청 열린정원 음악회가 개최했다고 하네요. 해운대구가 호텔 맞춤형 청년 일자리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UN 재난경감 전략사무소 삼자야 바티야 소장의 특강이 열렸는데요. 재난의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통해서 재해에 의한 사망률과 피해자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한 특강이었다고 합니다. 부산진소방서입니다. 소방안전협의회 사랑의 119 급식봉사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소방안전협의회가 부산진역 광장에서 소외이웃 35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119 급식봉사를 실시했다고 하네요. 보리 원자력 본부입니다. 울주군 어르신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행사했어요 하셨는데요. 초복을 앞둔 7월 15일 울주군 남부권 어르신들에게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탕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입니다. 공과대학 전공학생 대상으로 안전 워크숍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화학실험이 잦은 공과대학을 대상으로 참여형 안전 워크숍을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등 후속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빵빵! 여기도 차, 저기도 차, 모두 다 차차차! 이 피서철 부산의 여름 바다는요, 정말 차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해수욕장 주변 교통소통 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먼저 8월 1일 부산 바다축제 개막식 당일에는요, 도시철도 2호선과 3호선은 12회 등편 운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달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는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도로 일부 구간을 차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피서철 부산 여름 바다를 좀 편안하고 즐겁게 즐기고 싶다면요. 불쾌지수와 자동차는 집에 고이 모셔두시고 대중교통 이용과 함께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여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서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을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년 내 두루 속에 너무 익숙했던 너